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채란입니다. 어린이 라디오 4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누르지 않은 어라친이 있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이야기 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은 동화작가 양인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저희 어린이 라디오 들어보셨어요? 네네. 재밌었어요. 담백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순수했어요. 어떡해. 무공해 같았어요. 오늘 그러면 선생님과 담백하고 순수하고 무공해 같은 방송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대학원에서는 아동문학을 공부하셨어요.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동화 천왕봉이 당선되셨고 어린이와 문학의 청소년 소설이 추천되었습니다. 제7회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과 제3회 정채봉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쓰신 책으로는 청소년 소설 우리들의 DNA, 장편동화 늦게 피는 꽃, 얄미운 내 꼬리, 형이 되는 시합, 5월의 어린 시민군, 동화 껌 좀 떼지 뭐, 가출 같은 외출, 사람을 찾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껌 좀 떼지 뭐라는 제목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선생님 껌을 어디서 떼는 걸까요? 껌을 함부로 뱉은다고 네네. 교장 선생님이 껌을 못 씹게 하는 아이고, 거거든요, 학교에서.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껌을 씹고 안 씹고 문제보다 잘 네. 싸서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교장 선생님에게 저항하는 이야기예요. 어머,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특히 껌 씹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걸로 정채봉 문학상을 받았어요. 아, 네. 기대되는 작품이네요. 네. 선생님에 대해서는 차차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우선 사연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삼산초등학교 황서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 이번 추석에 할머니 댁에 가서 차례를 지냈는데 과일은 사과, 배, 포도를 올렸습니다. 저는 복숭아를 좋아해서 아버지께 왜 복숭아는 차례상에 올리지 않느냐고 여쭤봤더니 귀신을 쫓는 과일이라며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달콤한 메론과 딸기도 좋아합니다. 다음 제사 때는 메론을 올리는 것은 어떻겠냐고 여쭤봐야겠습니다. 하는 사연이었어요, 선생님. 너무 재밌네요. 선생님 혹시 아셨어요? 복숭아가 귀신을 쫓는 과일이라는 거? 네. 그래서 네. 올리지. 그때 예전에 어른들이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요. 저는 복숭아 빛깔이 되게 곱고 네네. 예쁘고 네. 그다음에 여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되게 네. 좋아하는 과일이었는데 네네. 터부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었죠. 네. 그러게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왜일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메론을 올리자고 말씀을 드리면 아빠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그때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이어서 솜씨 자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해 북삼초등학교 김아인 기자가 보내준 동시입니다. 우리 아빠 김아인. 똑같이 닮은 두 사람. 아빠와 나. 아빠와 보내는 시간은 가을 햇살처럼 반짝인다. 아빠의 커다란 손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 한 줌. 천천히 걸어 맞추는 발걸음. 항상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랑 그 자체. 우리 아빠. 내 아빠여서 너무 좋다. 오. 너무 잘 썼죠, 선생님. 이 시를 아빠가 들으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특히 이 커다란 손 사이로 비쳐 들어오는 햇살 한 줌. 이 부분이 굉장히 멋있었는데요. 네, 선생님 이 시 어떠셨어요? 몇 학년인데 이런 시를 쓸 수 있어요? 5학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묘사도 놀랍지만 네. 그 아빠를 생각하는 이 마음도 정말 놀랍네요. 네. 멋있네요. 이런 시를 받으면 아빠 정말 가슴이 찡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빠 보내는 시간이 가을 햇살처럼 반짝인다고 하니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걸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네, 좋은 시 보내주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어서 어라친들에게 양인자 선생님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순서입니다. 1분 신문 10답 시간입니다. 선생님 혈액형은요? O형. 네, 선생님 좋아하는 음식 어떤 거세요? 발효식품 좋아해요. 예를 네. 들어서 청국장, 네. 치즈, 아, 요거트 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는 계절은요? 사계절? 다. 아니 다 좋은데요. 네. 그중에서 좀 자유로워서 여름을 좋아해요. 아, 네. 좋아하는 동화책 그리고 그림책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동화책은 이금희 선생님의 네. 너도 하늘말라리아를 네네. 아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책은 레오리오니의 프레드릭을 좋아하는데요. 레오리오니의 모든 그림책을 좋아해요. 아, 네. 네. 저도 좋아하는데 선생님 반갑네요. 음. 네. 나의 보물 1호는? 가족이요. 아, 네. 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산 정상에 오를 때 또는 낯선 길을 걷고 있을 때. 예, 그럴 때 되게 행복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가신 산 중에 제일 높은데. 산 중에 제일 높은 데는 한라산이죠. 하지만 네. 지리산을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몇 번 정도 가셨을까요? 다 세진 못했는데요. 한 200번쯤은 오를 예정이에요. 지금 또 선생님한테 깜빡 속았습니다. 그렇게 오르고 싶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 등단작이 보니까 천왕봉이라고 해서, 네, 이것도 산에 관한 내용이가 궁금했었어요. 네. 시험 때문에 부정한 일을 저지른 아이들이 네. 학교에서 벌 받는데 천왕봉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어머.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좀 깨닫죠. 뭐든 천천히 가야 네. 정상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네. 깨닫게 되는 건데요. 제가 산에 오를 때 늘 그렇죠. 정상은 까마득해 보이지만 제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네. 끝내 그 정상에 도달하잖아요. 네. 숨가쁘고 힘들지만 올라가서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말 오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오를 수 있는 게 행복해요. 걷는 게 행복해서 네. 가장 행복한 것은 그렇게 산 정상을 오를 때, 네네. 또 산 정상이 아니더라도 낯선 길 네. 걸을 때 그렇게 네. 가볼 수 있는 안 가봤던 길을 가는 거 네네. 그럴 때 되게 행복해요. 네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해소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선생님? 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렇게 시간이 가고 나면 제가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조금 저는 기다리는구나 이런 생각했고 시간이 가야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애써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는 것을 이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시네요. 왠지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 해소법이에요, 선생님. 저는 뭔가를 해소를 하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본다. 선생님, 가장 하기 싫으신 일은? 아들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 몇 살이에요? 20대 중반이에요. 네. 꽤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것저것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내 생각하고 또 다르겠다 싶으니까 하게 네. 되는데 네. 잘 보고 있지? 링크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탐험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탐험하는 사람.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정확하게 어디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네. 잘 모르는 길 찾아보고 싶고 새로운 길 찾아보고 싶어서 탐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물론 네. 사람이 된다면 네. 탐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 방송 듣고 있는 어라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5글자로. 비교 말아요. 네네. 어떤 뜻으로? 우리가 결국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 행복을 깨뜨리는 것은 다 네. 옆집과 비교하고 앞집과 비교하고 윗집과 비교해서 네. 자꾸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어라친 친구들뿐 아니라 부모님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한데 그냥
존재 자체로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비교하는 순간 그 행복이 망가뜨려지는 것 같아서 비교하지 말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네. 감동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불곡초등학교 김나윤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사슴벌레 관찰기. 나랑 내 동생은 사슴벌레를 키우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 내 친구가 사슴벌레, 애벌레 2마리를 줬다. 모두 3령 애벌레였다. 사슴벌레 성장 과정은 알 1령, 애벌레 2령, 애벌레 3령, 애벌레, 번데기, 사슴벌레이다. 나는 암컷, 동생은 수컷을 가졌다. 암컷의 이름은 넓적이이고 수컷의 이름은 큰턱이었다. 이 일이 벌어진 건 8월 12일. 나랑 엄마랑 동생이 할머니 댁에 다녀온 때이다. 아빠가 집에서 사슴벌레를 돌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는 출근을 하고 안 계셨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넓적이 사육장을 들여다봤다. 넓적이는 번데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8월 16일에 완전한 사슴벌레가 되었다. 나는 사슴벌레가 된 넓적이의 느낌을 생각해 보았다. 생각만 해도 단단한 느낌일 것 같았다. 그런데 걱정은 큰턱이가 사슴벌레가 안 되었다는 것이다. 빨리 큰턱이가 사슴벌레가 되면 좋겠다. 와, 사슴벌레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보면 엄청 신기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혹시 이런 벌레류 벌써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애벌레 되게 귀여워하고요. 네네. 그래서 들여다보고 이러는데 키워보지는 않았거든요. 아, 네네. 그런데 키워서 보고는 싶은데 네. 두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한편에는 어쨌든 자연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 이렇게 있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하다는 네. 게 있고, 또 하나는 잘못해서 그러다 죽으면 어쩌나,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못 키우고 있긴 한데, 또 이런 사연을 읽으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거는 또 참 신기하겠다? 예,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네, 좀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또 저는 여기서 사슴벌레가 된 넓적이의 느낌을 생각해보니 친구의 마음이 되게 반가웠어요. 네, 키우니까 또 이런 맞아요. 생각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단단한 느낌일 것 같았다.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얼른 큰턱이도 사슴벌레가 되면 좋겠고요. 그 과정 지켜보게 되면 또 어린이 라디오로 사연 보내주세요. 이어서 솜씨자랑 듣겠습니다. 원주 단계초등학교 현두빈 기자가 보내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 네, 우리 현두빈 기자의 바이올린 연주였어요. 와, 연습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네, 얼마나 연습을 하면 이렇게 나올지 그죠? 예,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역시 바이올린 연주는 뭔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또 연습해서 어린이 라디오에 솜씨자랑 보내주세요. 이어서 이것저것 호기심 많은 어라친들을 위한 순서죠. 오늘의 세모의 주인공은 판소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야기. 판소리. 판소리는 우리 전통 예술로 100년 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한 예술이었죠. 특히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김창환, 송만갑, 이동백, 정정열, 김창룡 5분은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로부터 감찰과 선달 같은 벼슬을 받은 명창들이에요. 그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박수치며 환호성을 지를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요즘은 판소리가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다고 여기지만 당시에는 요즘 연예인의 인기 못지 않았지요. 대표적인 판소리로는 춘향과 이도령 이야기인 춘향가, 흥부와 놀부 이야기 흥보가, 눈먼 아버지를 구한 심청 이야기 심청가, 토끼와 자라 이야기 수궁가,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야기 적벽가 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가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판소리는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결의에게 사랑받아온 판소리는 재미난 이야기에 눈물나게 슬픈 노래 또는 배꼽 빠지게 우스운 노래가 덧붙여 이루어졌어요.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늘어놓다가 사이사이 상황을 잘 보여주거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표현한 노래가 들어가죠. 노래는 이야기의 분위기를 한껏 살리고 구경꾼들을 울고 웃게 했지요. 이야기만 들어도 재미있는데 마음을 잔잔하게 울려주거나 흥겹고 신나는 노래까지 덧붙었으니 우리 조상들이 판소리를 좋아한 것은 당연했어요. 보통 춘향전을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면 1시간이 채 안 걸리지만 판소리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노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소리 춘향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려면 7시간 30분이나 걸려요. 심청가는 5시간, 수궁가와 적벽가는 4시간, 가장 짧은 흥보가는 3시간 남짓 걸려요. 그러니까 판소리는 노래가 덧붙은 긴 이야기, 그래서 2배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왠지 선생님 판소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하죠. 배우기도 했죠. 진짜로요? 어머, 나 찍었는데 맞춰서 선생님. 선생님, 그럼 이제 노래를 배우신 건가요? 많이 배우진 않았고요. 네네. 제가 예전에 장구를 좀 배웠어요. 그러셨구나. 이때 네네. 판소리 했어요. 어머. 배웠어요. 예. 어떤 판소리 가장 좋아하세요, 그럼 선생님은? 특별히 여기서 좋아하는 것보다는 네네. 그냥 춘향가는 좀 네. 익숙해서 거기 대목 네네. 좀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네. 선생님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이거를 그럼 옛날 분들은 7시간 30분을 들으셨다는 얘기겠죠? 그게 완창하면 뭐 네, 그렇다고 그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네네. 연주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기니까 네네. 이렇게는 안 하고 네. 대목 나눠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네. 또 다음에 구경꾼들이 와서 또 구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과 달리 점점 네. 이것도 발전했겠죠. 네. 네. 맞아요. 저도 판소리가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야기라는 걸 알고 되게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깜짝 놀란 거는 이야기로 들려주면 1시간인데 연주를 다 하려면 7시간 30분이다. 이게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길게 시간을 들여서 노래와 이야기를 같이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멋이 우리 조상들한테 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세모이였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끄리들이 부릅니다. 김율리. 내가 찾기 열리는 웃음소리가 너무 커 교실 안에서 웃으면 밖에까지 들리고 밖에서 웃으면 교실 안까지 들린다 내 옆에서 웃으면 고막 터진다 내가 찾기 열리는 웃음소리가 너무 커 교실 안에서 웃으면 밖에까지 들리고 밖에서 웃으면 교실 안까지 들린다 내 옆에서 웃으면 고막 터진다 고막 터진다 고막 터진다 재밌네요. 그죠? 예. 그 친구 옆에서 크게 웃지 말아야 되겠어요. 고막 터질까봐.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웃을 수 있는 게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웃기만 해도 사실은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웃어서 행복하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네. 많이 웃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소리내서 웃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어서 양인자 선생님의 어린 시절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어린 시절 어떠셨는지 혹시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 있으신지 궁금해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여름 방학해서 네. 저는 이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시골에는 분명히 전기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방학하고 가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하루는 옆집에 사는 그러니까 고모 집 그 사촌 오빠가 와가지고 빵을 해 먹자고 오는 거예요. 네모난 성냥갑을 가지고 와서 네. 거기다 빵을 할 수 있대요. 네네. 전기로. 네. 그래서 너무 어떻게 신기했는데 오빠가 언니한테는 밀가루 반죽을 하래요. 네네. 그러니까 언니는 이제 밀가루 반죽을 했고 전 동생이니까 네. 가만히 그 보고 있었죠. 네네. 근데 그 성냥갑 안에 그 함석 같은 철판을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리고 밀가루 반죽 된 것을 성냥갑에 붓고 그다음에 오빠가 그 전선을 가지고 와서 끝을 갈라서 어머. 콘센트에다가 전선 끝을 넣고 그다음에 한쪽 끝은 성냥갑 안에 넣었어요. 네. 그리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밀가루가 익어서 빵이 됐어요. 어머. 그 빵 맛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네. 진짜로 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그걸 나눠 먹었어요. 네네. 점심 때 들에 가셨던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는데 자랑을 했죠. 우리가 예. 빵을 만들어 먹었다고. 네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또 졸랐어요. 빵 좀 또 해먹자고. 네. 그래가지고 오전하고 똑같이 또 빵을 했거든요. 네. 저녁 때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했어요. 네. 빵 해먹었다고. 네. 저는 이제 그 해벌쭉 웃는 할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얘기했겠죠. 네. 뒤지게 혼났어요. 그러려면 집에 가거라. 집을 막 태우려 그러냐. 요것들이 위험한 일 했다. 그랬는데 그때 하나 깨달았다면 사고는 한 번만 치면 되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함석판이 열을 받아서 마치 오븐처럼 됐을 아마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빵을 그렇게 전선에 꽂아가지고 빵을 해 먹었어요. 너무 기발하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미니 오븐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네. 세상에. 그 오빠랑 그 추억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네네. 비가 많이 온 뒤에 네. 오빠가 꾸라지 잡으러 가자고 왔어요. 네. 논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에를 갔더니 그 논 물고가 있잖아요. 네. 물이 막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메리아스를 딱 벗더니 네. 물 거기에다가 데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들으니까 거기에서 정말 미꾸라지가 꾸물꾸물 나왔어요. 저는 논에 미꾸라지가 네.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고요. 네. 지금도 미꾸라지를 딱 보면 그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놀았던 게 네. 가장 기억에 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전 도시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네. 친구들하고 다른 강렬한 기억은 잘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방학 때 시골에서 네. 그렇게 놀았던 거 생각이 네. 나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얼마나 이렇게 딱 신났을까. 메리아스를 딱 넣어서 탁 하니까 거기 대강 몇 마리쯤 됐을까 선생님? 몇 마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되게 꾸물꾸물하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다른 도구 없이 메리아스만으로. 너무 너무 재밌네요. 저희는 완전 일산이니까 이제 진짜 도시죠. 근데 그 도시의 수로에 그렇게 개구리들이 울어요. 그래서 저희도 애들이 뭐 이런 걸 좋아할까 했는데 그 개구리 잡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몇 년 전에 네네.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네. 전 주택에 살거든요. 네. 근데 하루는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상하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난다. 네. 꾸룩꾸룩 뭐 이런 소리가 네네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는데 개구리였어요. 어머. 그러니까 하수도 어디 쪽에 그 개구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있다가 가려니 했는데 네. 어디 갈 길을 못 찾았나 어머. 봐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얘가 살 길을 네.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네. 잡아서 네. 강에다가 놔준 적이 있거든요. 세상에. 신기하대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는 길이 있나 봐요. 제 말씀을 들으니 비록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또 눈 크게 뜨고 귀를 잘 기울이면은 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아는 게 네. 다 아는 게 아닐 맞아요. 수 있죠. 예. 네.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고향이 선생님 어디셔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사셨던 곳은 영암군 학산면이에요. 저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영암에 가셨던 방학이면은 네. 갔었죠. 그러셨구나. 근데 그 기억만 그러니까 시골에서 네. 그런 기억만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를 제가 알고 뭐 부추 알고 이런 건 그렇게 시골에 갔기 때문에 아는 거고 방학 때 갔었기 네네. 때문에 아는 거고 고구마를 캐보거나 이런 가을에는 네. 한 번도 그 학교 다니느라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을거지 하는 거나 이런 건 다 몰라요. 그럼 여름에 농촌을 딱 가시는 거네요. 그게 예. 그런데 그거라도 없었으면 네. 나는 정말 몰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참 특이해요. 계절에 따라 입는 옷이 다 있는 것처럼 계절에 따라 나는 과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을에는 사과나 감이고 겨울에는 귤이 나잖아요. 전 그중에 겨울에 나는 과일을 참 좋아한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저희 가족은 영화 볼 때나 책 볼 때 귤을 먹어요. 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과일이랍니다. 물론 다른 과일들도 참 좋아하는 게 많아요. 겨울 과일 중에 귤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전 여름에는 석류나 귤, 딸기 같은 겨울 음식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또 겨울이 되면 수박 같은 여름 과일이 먹고 싶어요. 또 반대로 겨울에는 겨울 과일이 딱히 맛있다고 못 느끼고 여름에도 여름 과일이 맛있다고 못 느껴요. 맛있기는 해도 엄청 맛있다 하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어떨 때 맛있을 때가 있긴 해요. 배고플 때나 놀러 가서 먹을 때요. 근데 겨울이 아닐 때 겨울 과일을 먹고 여름이 아닐 때 여름 과일을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사연 보내줬어요. 왜일까요, 선생님? 귀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특별하게, 여름에는 주로 여름 과일을 먹는데, 그럴 때 겨울 하나를 딱 먹으면,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겠죠? 그래서 제철이 아닌 과일들은 비싸답니다. 비싸고 박스로도 안 팔고 저쪽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돼서 그럼 엄청 귀하고 맛있게 느껴지죠. 하지만 몸에 좋은 건 제철 과일이니까 네. 그렇죠. 제철 과일 많이 먹고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솜씨자랑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막 한 손 연주 시작한 친구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연주인데요. 정말 좋네요. 그죠? 예. 이게 어린이들의 연주는 어떻게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저도 막 노래를 부르고 싶어졌어요. 나비야 이렇게. 이어서 우리 양인자 선생님의 낭독 들어볼 시간인데요. 선생님 오늘 어떤 작품 준비하셨어요? 사람을 찾습니다에 들어있는 네네. 가림이와 친해지려면이라고 네네. 하는 작품 준비해 왔어요. 네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단편 동화집인데요. 네네. 사람을 찾습니다. 또 가림이와 친해지려면 양치기는 왜 거짓말했을까? 네. 이런 작품 등 6편들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편견과 네. 또 선입견을 버렸으면 하는 이야기, 네네. 그다음에 광주 5.18을 알게 되는 이런 이야기도 네네. 있어요. 짧게 네. 읽을 수 있지만 또 여러 편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네.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가림이와 친해지려면. 얘들아, 같이 가! 우르르 교실 뒷문으로 몰려나가는 아이들을 향해 석현이가 소리쳤다. 신발을 흔들면서 말이다. 비싼 신발이어서 신발장에 넣지 않고 교실에서 따로 보관한다는 거다. 신발 모으는 게 취미인 석현이는 얼마 전에도 나이키 한정판 축구화를 샀다며 자랑했다. 단톡방에 올린 사진은 빛이 났다.
애들이 직접 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 축구화만큼은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신발 닳는데 영화관 어떻게 가냐? 석현이는 내 빈정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아빠 보면 조별 숙제 한다고 말해줘. 알지? 하긴 성적에 열을 올리는 석현이 아빠가 허락해줬을 리가 없지. 그런데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영화관에 꼭 가야 하나? 그 사이 아이들은 복도 끝을 돌아나가고 있었다. 가림이 뒷머리가 출렁이는 게 보였다. 석현이가 전속력으로 뛰어가며 또 소리쳤다. 야, 김가림 같이 가! 가림이랑 영화를 보러 가니 신나는 모양이다. 대놓고 들이대는 것 같다. 우린 운동회를 하거나 체험학습을 다녀오면 뒷부리 삼아 영화관에 가기도 한다. 가끔 생일인 사람이 영화비를 쏠 때도 있다. 이번엔 자기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행사도 없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석현이는 영화 보러 가자고 설쳤다. 그렇게 제멋대로 정한 날이 오늘이다. 가림이도 영화 보는 거 알았으면 나도 엄마를 더 붙들고 늘어질 걸 그랬나? 며칠 전 빈 박스를 정리하는 엄마 옆에서 거드는 척 하다가 떠봤다. 엄마, 돈 좀 줘. 뭔 돈? 용돈 어쨌어? 엄마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극지방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변했다. 남극이나 북극을 가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겨울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용돈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겨우 3,000원 가지고 생색은 얼마나 내시는지.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 그런 엄마한테 벌써 12년째 단련된 몸이 아니신가? 나는 화덕에서 갓 구워낸 피자 위에 모짜렐라 치즈처럼 늘어졌다. 애들이랑 영화관 가기로 했어. 왜? 영화관에 공부하러 가겠어? 그럼! 영화 보러! 너무 당연한 물음에 나는 콜라캔 딸 때처럼 퍽 터지고 말았다. 이놈아,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텔레비전까지 볼 게 이렇게 많은데 극장은 뭔 극장이야? 다른 얘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려가면 엄마 손이 내 머리를 향했다. 이건 꼭 고쳐야 할 엄마 버릇이다. 똑같이 해야지. 안 그러면 왕따 당해. 아이고, 개성 있게 살아야지. 지금은 자고로. 나는 양손을 이마 위로 올려 가위표를 만들었다. 엄마 손을 가로막으며 엄마 말도 막았다. 그럼 엄마는 사철마트 그대로 하지. 리모델링은 왜 했어? 개성 있게 놔두지라는 말은 차마 뱉지 못하고 삼켰다. 요즘 엄마는 예민해진 상태다. 로또 취급점을 하려고 허가를 받은 뒤 사철마트에서 포시즌 편의점으로 간판을 바꾸고 내부 수리를 했다. 돈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때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나? 이럴 줄 알았으면 모아둔 용돈이라도 가져올 걸. 축구화 조금 늦게 사더라도 얘들이랑 같이 노는 게 좋았을 텐데. 아니지. 나이키에 아디다스, 휠라, 온갖 브랜드 축구화가 다 있다고 우쭐거리는 석현이 앞에서 만날 기죽어 있을 수 없지. 질투와 아쉬움이 내 마음을 번갈아 후벼 팠다. 어떻게 너무 생생해요. 우리 친구 마음이. 네,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 있으실까요? 이렇게 네. 가림이와 친해지고 싶은 네. 석현이는 네, 네. 부자고 돈 네. 있고 하니까 영화관에 같이 가자고 해서 영화 표를 사가지고 네. 가림이를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네. 가림이는 그날 오지 않아요. 가림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 이거 약간 선생님, 이거 책을 안 읽을 수 없게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네. 가림이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했으면 좋겠어서 네. 이거 제가 읽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친구들한테 뭘 사주거나 해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이들은 또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또 이렇게 듣고 보니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대가 되네요. 가림이에게도 어떤 네. 사연이 있지요. 네. 그런 사연을 네. 알게 되는 네네.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네. 마음, 그러니까 창우가 네. 석현이에게서부터 좀 네. 떨쳐나오는 네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엄마와 창우의 대화가 너무 생생했어요. 제가 잘 읽었죠? 네, 잘 읽으셨고 내용도 너무 좋았고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다른 친구들 하는 대로 다 안 하면 왕따다 된다. 그 말도 너무 진심이 느껴졌고 엄마는 개성 있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냐. 하지만
또 만약에 네. 짠할 거예요. 창호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요. 네, 그런 네. 복잡한 마음이 다 느껴진 작품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는 하잖아요, 선생님. 근데 저도 사실 남들이 뭐 하면 하고 싶고 그 두 가지가 사람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 이것도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또 똑같이 그냥 어울려서 비슷하게 어울려서 네. 살았으면 좋겠다 네네네. 하는 그 마음도 또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예. 참 인간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네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한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 중심을 잘 잡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 다 이해가 돼서 전 좀 줏대가 없는 편이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왕따가 되고 싶지 않은 창호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렇죠. 네. 네. 친구들 영화관 갈 때 같이 가고 싶고 친구들 뭐 먹을 때 같이 먹고 싶은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네. 창우는 가림이라는 또 그 친구를 네네. 만나게 되면서 또 조금은 다른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런 친구도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그 친구를 만나기 전의 과정을 보면 자기 마음, 네네. 네, 그것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산다는 건 좀 어렵네요. 그러게요. 그거 보면. 아, 피곤하네요. 네, 우리 사람을 찾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이 좀 어렵지만 또 좀 재밌게 헤쳐나가는 방법, 그런 거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사연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레임 홈스쿨 강지우 기자가 보내준 코로나19라는 사연입니다. 솔직히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질 때 전 괜찮았어요. 홈스쿨을 해서 학교에 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이 돼서야 안 것 같아요. 언니와 엄마, 아빠가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오늘 저랑 친한 친구가 양성 판정이 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그 친구에게 빨리 낫길 기도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매일 보던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해 얘기하던 것, 이젠 그냥 익숙한 얘기고 다른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에 잠시 슬퍼하고 만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니 모든 게 신경 쓰이고 너무 슬프고 너무 걱정됩니다. 제발 이 이야기가 어린이 라디오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는 모두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정말 밉지만 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양성 판정이 나온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코로나 정말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거리두기 없던 마스크 없던 내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싶어요. 라고 써줬어요. 아유, 마음이 그냥 짠하네요. 네. 선생님, 주변에서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런 경험 있으세요? 검사 받고 이런 네. 거 있었죠. 네. 그러셨구나. 그런데 네. 확진자를 떠나서 마스크를 쓰고 맞아요. 살아야 하는 거 예, 예. 그것만으로도 너무 네. 힘겹고요. 네네. 또 작년에는 대부분 학교 못 갔었잖아요. 네네. 그것만 해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자유롭지 못한 거 그게 정말 힘들고 아쉽고 네. 그렇죠. 네. 네. 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 네. 마음이 저도 너무 그런 친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걸 보면서 우리가 어쨌든 건강을 지키면서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아닌데 그 옆에 학교에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이 있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아마 그날 학교에 와서 점심도 먹고 활동도 하고 이제 다 한 거죠. 대면 수업을 한 날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학년 전체가 검사를 받아야 돼서 검사소가 학교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기분이 어땠을까? 이 친구들이 그 기다리고 섰다가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을 때 어땠을까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코로나 물러가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백신 맞고 이래서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이제 우리 참고 기다렸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인자 선생님 모시고 네,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웠는데요. 네네. 마지막에 이 코로나가 네. 또다시 우리 지금 처한 상황을 그러게요. 예. 생각하도록 해주네요. 네, 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서 이 코로나 상황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라친 구독, 네네.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화작가 양인자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무냐무냐 내가 먹으면 맛이 없고 남이 먹어야 맛있는 게 뭐게? 어? 내가 먹으면 맛없고 남이 먹으면 맛있다고? 넌센스 퀴즈구나. 사랑 뭐 그런 건가? 아니야. 정답은 골탕이야. 골탕은 내가 먹으면 싫잖아. 하지만 남이 먹으면 맛있지. 어휴, 골탕 먹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 남이 골탕 먹는 게 맛있으면 어떡해? 이건 넌센스 퀴즈잖아. 나도 남이 골탕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알았어. 우리 곰이 착하다. 무냐무냐 비둘기는 몇 살까지 살게?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둘기는 꽤 오래 살아. 평균 10년은 될 거야. 오! 비둘기가 그렇게 오래 살아? 20년도 넘게 살기도 한데. 곰이 답을 알고 있어서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었어? 아, 맞다. 내가 지금 퀴즈를 내고 있었지. 비둘기는 81살까지 살아. 그렇게 오래 살아? 비둘기가 어떻게 울지? 구구? 99, 81. 그러니까 81살까지 살아. 아휴, 참. 오늘도 웃음이 톡톡 터지는 고민문이었어요. 여러분 즐겁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어린이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모두 안녕.